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높이기의 강사 박나린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메시지라는 앱을 사용해 볼 거예요. 사진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메시지도 담아 볼 거예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이 여러 장 필요합니다. 사진이 없으시다면 지금 찍어 보셔도 되고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준비가 다 되셨다면 슬라이드 메시지 사용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 들어오셨나요? 손가락 하나로 홈 화면을 위로 올려서 앱스 화면에 들어가 주세요. 앱스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봅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셨다면 터치해 주세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셨다면 위에 있는 검색창을 터치합니다. 검색창을 터치하고 슬라이드 메시지라고 입력해 볼게요. 슬라이드 메시지를 입력하면 저처럼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처럼 나오셨다면 검색 결과를 터치합니다. 검색 결과를 터치하면 슬라이드 메시지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보이는 초록색의 설치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설치를 터치하면 슬라이드 메시지의 설치가 시작됩니다. 초록색의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초록색의 열기가 나오셨나요? 그럼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앱스 화면에 돌아가 볼게요. 설치를 하고 앱스 화면에 돌아오는 이유는 앱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앱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슬라이드 메시지를 찾으셨다면 터치해 주세요. 슬라이드 메시지를 터치했더니 허용창이 하나 나옵니다. 허용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슬라이드 메시지의 첫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플러스를 눌렀더니 알림창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진은 선택한 순서대로 생성이 된다는 알림을 잘 읽어주시고 다시 보지 않음을 터치해 주세요. 갤러리에서 내가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사진을 터치합니다. 3장 이상을 터치해 보실게요. 터치한 순서대로 사진에는 숫자가 적혀졌습니다. 사진을 다 선택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체크를 터치합니다. 체크를 터치했더니 내가 선택한 사진이 아래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모 모양의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 버튼은 재생 버튼입니다. 내가 편집하거나 효과를 넣은 거는 재생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죠. 이 시간은 영상의 총 재생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동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의 버튼들을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정렬이에요. 정렬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정렬은 사진의 순서를 옮기는 기능을 합니다. 위치를 이동하고 싶은 사진을 길게 터치해서 위치를 옮겨보세요. 다 옮기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럼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사진의 순서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사진의 순서는 정렬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 버튼을 눌러볼게요. 편지를 눌렀더니 알림창이 하나 나왔죠. 편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영상에 전체적으로 넣고 싶은 글을 입력해 보세요. 저는 1월 달에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어서 2022년 1월 양양 여행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터치해 주세요. 완료를 터치하면 이번에는 내가 쓴 글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에 보시면 삭제, 편집, 정렬, 속도 방향, 폰트, 사이즈, 색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력한 글을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고
글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편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에 있는 정렬은 글을 어느 방향에 위치할지 정하는 겁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눌러보시면서 원하는 걸 찾아주세요. 다음은 속도 설정입니다. 방금 입력했던 문자는 영상에 전체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글이 어떤 속도로 나올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절 버튼을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느리게 할지 빠르게 할지 결정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폰트입니다. 폰트는 글씨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폰트를 눌러서 원하는 글씨체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즈를 볼게요.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를 나타납니다.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하는데 왼쪽으로 보내면 작은 글씨, 오른쪽으로 보내면 큰 글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절해 보시면서 원하는 크기를 설정하시고 왼쪽에 있는 체크를 터치합니다. 이번엔 글자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상을 터치하면 글자의 색상, 글자 테두리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깔바를 왼쪽으로 넘겨서 원하는 색깔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색깔을 터치한 후 왼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하면 색깔이 변경됩니다. 글자 편집을 다 했다면 문자가 영상에 어디까지 조정을 될지 한번 설정해 볼게요. 분홍색의 조절 버튼이 보이시나요? 분홍색의 조절 버튼이 처음과 끝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분홍색의 조절 버튼을 꾹 눌러서 조절을 하면 해당되는 부분만 문자가 들어갑니다. 다 조절을 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자에 대한 설정이 끝납니다. 영상에는 노래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악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음악을 누르면 슬라이드 메시지에서 제공해주는 음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장르별로 노래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탑 순위에서 골라볼게요.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더 다양한 음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노래를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럼 노래가 재생될 거예요. 노래를 들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사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끔 노래가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음악을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상의 총 재생 시간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4초로 되어 있는데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영상의 재생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조절하신 후 왼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합니다. 다섯 번째 자막을 보겠습니다. 아까의 문자는 영상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였다면 자막은 사진의 한 공간에 내가 원하는 글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진에는 멋진 일출 사진이 있는데 그 일출 사진에 일출이라는 자막을 넣어 볼게요.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를 터치해 주세요. 가운데 사진에 제가 쓴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글씨를 손가락 하나로 길게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래에 있는 분홍색의 조절 버튼으로 이 자막을 어디에만 나타나게 할지를 조절해 줍니다. 아까 문자처럼 일출도 폰트, 사이즈, 색상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자와 다르게 이번에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효과는 내가 놓은 자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나타납니다. 원하는 효과를 눌러주시면 적용됩니다. 폰트도 원하는 것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다면 왼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눌러주세요.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재생을 하면 아까 넣었던 문자가 아래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 문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일출이라는 단어는 제가 일출 사진에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일출 사진에만 나타납니다. 멈추고 싶을 때는 화면의 아무 부분이나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경을 볼게요.
아래 버튼에서 배경을 터치해 주세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화면을 위로 올려서 원하는 색깔을 찾으면 되고 원하는 색깔을 터치해 주세요. 중앙에 사진을 보시면 사진 테두리에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이 테두리가 배경입니다. 다음은 테두리를 볼게요. 테두리를 터치합니다. 이 테두리는 사진의 테두리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두 개의 조절 버튼이 있는데 위에 거를 누르면 사진의 테두리를 얇게 할지 굵게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사진의 모서리를 조정합니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모서리가 둥그레지고 왼쪽으로 보내면 각지게 됩니다. 다 설정하셨다면 왼쪽에 있는 체크를 터치해 주세요. 다음으로 화면 전환을 알아볼게요. 저는 지금 사진을 4장을 골랐어요. 사진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원하는 효과를 터치하면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넘어갈 때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미리 보기로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효과를 터치하시고 왼쪽에 있는 체크를 터치해 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을 왼쪽으로 넘기면 추가의 기능 버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터를 볼게요. 필터를 터치하면 사진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필터를 골랐더니 사진도 어두워졌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필터를 적용하시면 되고 필터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시면 필터가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스티커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이 스티커도 슬라이드 메시지에서 제공하는 스티커입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스티커들의 테마예요.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다른 스티커들이 나옵니다. 테마를 먼저 선택하시고 원하는 스티커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럼 가운데 스티커가 들어갔어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스티커의 크기를 변경하고 회전도 해보세요. 그리고 스티커를 꾹 눌러서 위치도 변경합니다. 이 스티커도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효과를 주고 체크 표시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 있는 기능의 버튼들을 다 사용해 보았어요. 추가적으로 더 기능을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편집을 마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터치합니다. 사진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사진으로 만든 영상이 저장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홈으로 이동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그럼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는 무조건 닫기나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메시지의 첫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편집하고 싶다면 해당되는 영상에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메시지에서 만든 영상은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드 메시지에서 뒤로 가기를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온 뒤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면 하단에 사진과 앨범이 있죠. 앨범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앨범에 슬라이드 메시지라는 이름의 앨범이나 다른 이름을 가진 앨범이 새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앨범을 터치하시고 안에 있는 영상을 터치하시면 내가 만들었던 슬라이드 메시지의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어려우셨다면 영상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럼 슬라이드 메시지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